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농작물 재보험 제도의 제도 일반에 관한 강의를 마쳤고요. 작물별 특성도 우리가 봤어요. 작물별 특성이 지금 기본소 유출 사태라고 해야 되나요?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냐 마냐 말들이 많습니다. 들어가더라도 삭제하지 않더라도 이번 시험연대는 출제하지 않는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들도 나오고, 농구문이 MBC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던 것처럼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미 시행령이 발표가 되었는데 삭제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4월 15일자에 수정 반영본을 올린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복숭아 수확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의 피해율도 지금 예전에는 미평이었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의 피해율은. 근데 플러스 지금 병충해 감소량이 현재는 들어와 있어요. 기본소에. 그것도 농구문에 질의를 했을 때는 삭제해서 4월 15일 날 반영하겠다라고는 답변이 올려져 와 있는데, 실제로 삭제가 될 것인지, 왜 예전 옆방에는 삭제된 채로 해서 피해율이 산정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작물별 특성은 4월 15일자까지 조금 느슨하게 한번 강의만 편안하게 들으시고 15일자 최종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실려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좀 더 본격적으로 암기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고, 지금은 가볍게 작물의 특성이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어떠할 때 어떠한 조건일 때 이러한 병충해들이 오는구나, 이 병충해의 특징으로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증상들, 병징이죠. 그런 것들 정도만 가볍게 봐주시고 작물을 이해하는 수준 정도로 지금은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공부한 게 그래도 일찍 그래도 공부를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고,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해도 저는 오히려 8회에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작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라고 위안을 삼고, 외로 시험 공부할 암기할 양들이 줄어드니까 그것도 위안을 삼자, 그냥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저런 말들이나 상황에 휩쓸리지 마시고 동요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자기만의 학습이나 공부를 좀 이어가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농작물 재보험제도 과수작물로 지금 묶여져 있는데요. 상품 내용이 세 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과수작물 안에는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적과전에는 종합위험으로 보상해 줄게요 라는 거죠. 대표적인 과수가 과수 4종 해서 사과, 배, 단감, 뜰분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엔 종합위험 방식 상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종합과수라고 배운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포복자, 밤참, 매대, 오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수학전 종합위험이라고 해서 복분자, 무화과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과실, 손해보험 해가지고 오디, 감귤 이렇게까지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인데 과수작물로 퉁 쳐서 들어와 있어서 줄여도 너무 줄였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쩌면 공부를 하기에는 양이 더 줄었다 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속속들이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그런 의문들은 좀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우선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부터 한번 보겠고요. 이 과목은 제가 너무 계산 문제에 집중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산출식만 잘 암기를 해도 이 과목은 풀 수 있는 정도의 계산 문제가 나올 거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1과목의 전체적인 문제 안의 내용들을 보면 계산 문제 위주보다는 1과목은 암기 위주의 공부가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과목은 좀 더 계산에 집중을 해 주시고요.
실은 뭐 이 과목 내용이 예전 1과목 플러스 2과목이어서 내용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1과목은 새로 추가되어서 들어온 것들이 많아서 외울 것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내용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자,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사과, 배, 단감, 뜰번감부터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품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과수작물, 논작물, 밭작물. 논작물에는 벼, 밀, 보리가 있고요. 밭작물은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수학이 감소했을 때 보험금 줄게 수학감소 보장이 있고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생산비 보장 밭작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특정위험 밭작물이라 해서 인삼 플러스 해가림 시설도 있고 생산비 보장 밭작물 중에는 노지 밭작물도 있고요. 시설에서 재배하는 원예 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비는 노지와 시설 재배 두 가지로 또 나눠지고 해서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이 밭작물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퉁쳐놨어요. 과수도 적과전 종합위험만 해도 내용이 많죠. 그런데 종합위험, 과수까지, 과실손해보험, 수학전 종합위험까지 한 번에 다 다루고 있어서 내용이 많습니다. 상품 내용의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먼저 이 품목들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장 유형. 보장 유형은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보험금 산출식입니다. 보험금 산출식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서 나왔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보험금 산출식을 암기하게끔 다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암기를 하셔야 해요. 1과목에서는 뭘 풀어보시오 라기보다는 뭐의 보험금 산출식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상품 내용에서 상품 내용 안에 예전에 우리 1과목의 내용들이 쭉 요약되어서 들어있어요. 상품 내용 안에 우리가 예전에 보험의 목적 있고요. 보험 기간,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자기부담 비율. 예전에 우리 인수제약 목적물, 인수 관련 수확량, 그다음에 미경과 비율, 뭐 가입 지역, 가입 기준 이런 게 다 빠져 있네요. 있고 보험료에 관한 부분도 훨씬 내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전에 봤던 1과목의 내용도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건 맞죠? 그죠? 그래서 이대로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과전 종합위험입니다. 적과전에 적과란 거 뭐예요? 과실을 따버리는 거죠. 과실을 따버리는 거 어떤 거?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알맞은 과실만 남기고 나머지는 따버리는 것을 적과라고 합니다. 적과의 순서는 사과를 예를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 또 말씀드렸는데 꽃눈을 제거해요. 그 다음에 꽃봉오리를 제거해요. 꽃봉오리를 제거하는 것을 적례. 그래서 우리가 브로콜리 작물의 특성을 배울 때 브로콜리 자체는 꽃이라고 했잖아요. 꽃이라고 해서 그 꽃 자체, 꽃봉오리를 먹는다고 해서 화뇌를 수확하는 거다라고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적과 중에서도 꽃봉오리를 줄이는 것, 속아내는 것을 적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꽃이 피죠. 꽃도 속아요. 1차로. 그래서 꽃을 속는 것을 적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육아들이 달리죠. 그 어린 육아들을 솎아내는 거, 이제 시골에서 이제 솎아낸다, 이게 사투리는 아닐 거예요, 그죠? 자, 솎는 것 자체를 적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적과를 기준으로 해서 적과 전, 적과 종료 이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적과를 하고 나면 실제로 적과를 했으니까 나머지 달려있는 과실들이 우리 과수원에 실제로 달려있는 착과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적과 후에 달려있는 착과수라고 해서 적과 후 착과수라는 용어를 쓰고요. 적과를 하고 난 다음에는 사과, 배, 던감, 뜰번감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적과 착과수 조사를 해서 실제로 우리 이 과수원에 기준이 되는 과실이 몇 개지라는 것을 산정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는 우리 과수원에 평년에 몇 개나 달리지
라고 해서 평년 착과량을 가지고 적과전 종합비용은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 평년 착과량은 5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된 그 수학 용량이고요. 양이고요. 보험금을 많이 계속해서 재해가 있을 때마다 많이 탔다라고 한다면 평년 착과량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었을 겁니다. 줄어들었을 거고 보험금을 아예 타먹지 않았다. 재해는 있었어도 보험료는 꼬박꼬박 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가수원은 평년 착과량이 많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별로 이 평년 착과량은 다릅니다. 가수원별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은 가수원별로 그 계약자의 가수원별로 평년 착과량의 100%를 보험가입 금액으로 가입합니다. 그것을 가입 수확량이라고 이야기하죠. 평년 착과량의 100%가 가입 수확량. 가입 수확량 곱하기 뭐예요? 가입 가격, 표준 가격을 한 것이 우리 가수원의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건 보험 가입 금액을 평년 착과량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들었어요. 저가를 했어요.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했어요. 나는 평년 착과량을 8,000을 들어서 보험 가입을 했어요. 했는데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했더니 1,000개예요. 1,000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많아졌어. 그러면 많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변동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평년 착과량이 8,000인데 저가 후 착과수가 6,000, 저가 착과수에서 곱하기 가중한 게 저가 착과량이 되겠죠. 저가 착과량은 6,000이래요. 그럼 얼마나 줄었나요? 2,000이 줄었네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줄어든 2,000이 재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구분해요. 재해가 있어서 그것도 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가 있어서 2,000이 줄었어요 라고 한다면 저가 착과수 이 6,000 플러스 2,000은 뭐가 되겠어요? 착과가 감소된 게 되겠죠. 착과가 감소된 인정과실수가 되는 거예요. 보장하는 재해로. 그럼 원래 우리 가수원이 몇 개가 있었다? 6,000 플러스 2,000, 8,000개가 있었다. 그럼 8,000 같네요. 그럼 보험가입금액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보장하는 재해가 아니고 아무 재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6,000이란 거예요. 저가 착과량이. 그럼 이 줄어든 2,000은 어떤 거예요? 아무 재해가 없었는데도 줄어들었다. 그러면 우리 가수원의 기준 착과량, 기준 수확량이라고 하는데요. 기준 이제 착과수라도 그러니까 과정을 안 곱씹는 기준 착과수가 되겠죠. 기준이 되는 착과수는 이제 6,000이 착과량이었다 하면 곱하기 과정을 한 거니까 가정을 안 한 그것이 만약 착과수가 6,000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착과수가 우리 가수원에 실제로 달려있는 착과수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은 8,000에서 6,000으로 줄인 거에다가 가입 가격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합니다. 재해가 없었다고 한다면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했어요.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한다는 말은 우리 뭐하고 연결되나요? 보험료도 줄어들게 되죠. 환급하게 되겠네요.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 정도 가볍게 한번 다뤄봤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과, 배, 단감, 뜰분감. 그러면 보통 약관, 우리가 보통 기본 약관, 주계약이라고 하죠. 보통 약관을. 보통 약관에서 적과 전과, 적과 후에 어떻게 구분해서 보장을 해주는지 보겠습니다. 적과 전입니다. 적과 전 종합 위험이라고 해서 제가 적과 전에는 종합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야 라고 말씀드렸죠. 종합 위험이라는 것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적과 전에는 모두 보장을 해준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적과 후입니다. 적과 후는 재해가 정해져 있어요. 재해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특정한 위험이다 라고 해서 특정 위험 보장이라고 했죠. 그 재해는 몇 가지냐면 7가지 재해입니다. 적과 후에는 태우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누구? 강태우 집에. 태풍 강풍 화재 세트라고요.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어디까지? 일가까지 번졌대요. 일가까지 번졌대요.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하고
가을 동상에 일소 피해까지 보장해주는 것 총 7종 재해, 특정한 위험 7종 재해를 보장해주는 게 적과후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특약이라는 게 있죠. 보통 약관에서는 적과 전에는 종합으로 보장을 해주고 적과 후에는 특정한 위험 7가지 재해를 보장해줍니다. 그런데 보통 약관만 있는 건 아니죠. 개개인별로 따로 특별한 약관을, 개별 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약은, 특별 약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 특약의 종류 몇 가지요? 네 가지요. 자, 적과 종류 이후, 이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전부터 보겠습니다. 적과 종류 이전에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 특약이 있대요. 우리가 적과 전에는 어떻게 보장해준다고 했어요? 방금까지도 종합위험으로 보장해줘요. 종합위험이 뭐예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보장해줘요. 이랬어요. 그런데 종합으로 하지 않고 특정한 위험 5종이었으니까 특정한 위험 5가지 보장해준다는 말이 되겠죠. 그 위험 5가지가 뭐?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태우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우리 적화후에 태우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이거 똑같이 요 5가지 재해만 보장한다는 거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죠. 적과 종료 후에는 물론 이 재해를 그대로 보장합니다. 적과 종료 이전만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과 종료 이후에는 2가지 특약이 있어요. 이때는 부보장 특약이라는 게 붙습니다. 부보장. 이걸로부터는 보장을 받지 않을래 라는 겁니다. 부보장은. 그럼 어떤 부보장을 들 수 있나? 우리가 태우 집에 지진 화재 외에 따라오는 게 일소 피해, 가을 동상이었어요. 그래서 일소 피해, 가을 동상에는 내가 안 들고 싶어요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수원은 가을 동상하기 잘 안 와요. 이런 가수원 있죠. 그래서 가을 동상의 부보장에서 가을 동상에는 보장 안 받을래요 하고 적과 종료 이후에 가을 동상의 부보장 특약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해당 특약을 가입했어 라고 한다면 적과 종료 이후입니다. 이후에는 뭐를 손해를 받지 않는다고요? 가을 동상의 손해는 보장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과 종료 이전에는 보통 약관 내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적과 종료 이전에 종합으로 들었다면 종합으로, 특정 위험 5종을 들면 특정 위험 5종 그대로 같다 이 말입니다. 적과 종료 이후입니다. 다시 일소 피해 부보장도 있네요. 그래서 일소 피해에 대한 것은 보장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과 종료 이전 거는 요 특정한 것만 보장받을래 라는 게 되고요. 적과 종료 이후는 이 재해 2개는 보장 안 받겠어 라는 게 되는 겁니다.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특약의 종류 지금 먼저 3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나무 손해보장 특약이란 게 있습니다. 나무 손해보장 특약은 나무도 보장을 받을 거예요. 어떤 재해가 왔을 때 종합재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있어서 나무가 고사했을 때 나무 손해보장은 고사, 실제 딱 죽은 것만 보상을 해줍니다. 비실비실 죽어가고 있어요. 그거 보상 안 해줘요. 죽은 것만, 고사된 나무만 보장을 해줍니다. 됐나요? 그래서 특약 종류 4가지, 적과 종료 이전,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 특약, 적과 종료 이후, 가을 동상의 부보장 특약, 적과 종료 이후, 일소 피해 부보장 특약, 나무 손해보장 특약이 있더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특징이 나온다고 했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볼게요. 가수 사종은 며, 사과, 배, 단감, 뜰분감. 이거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죠. 이거 가로넣기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럼 초등학교 받아쓰기가 똑같은 문제예요. 자, 보장 방식입니다. 적과 전에 종합으로 보장해줄게. 적과 전에 종합으로 보장해줄게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종합은 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되겠고요. 보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겠네요. 그러면 적과 전이기 때문에 보장 종료는 언제? 적과가 끝나는 시점이 되겠죠. 끝나는 시점,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 자연낙과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는 적과. 요거는 지금 과실을 따는 거고 적과는 아닙니다. 육아를 따는 거, 육아를 따버리는 거. 자, 통상적인 적과가 끝나는 시점이 보장 종료 기간인데요. 정해져 있습니다. 사과배는 언제? 6월 30일. 좀 빠르고요. 단감, 뜰분감은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적과를 끝내고 적과 착과수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고 현장에 나가서 어쩌면
5월, 6월 밭작물의 마늘, 양파 조사도 하게 되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가장 많이 하는 조사가 종합위험 과수에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다고 한다면 조생종의 착과수 조사와 사과, 배, 단감, 뜰분과 적과전 종합위험의 착과수 조사를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모든 조사자들이 빠지지 않고 하는 조사. 왜? 양이 많거든요. 누구나 한 번쯤은 하는 조사, 적과후, 착과수 조사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종합위험 3가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럼 적과 종료 이유는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되겠네요. 보험기간 종료일은 언제냐면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11월 30일까지 보장을 합니다. 사과, 배, 단감, 뜰분, 감원. 자, 제 7가지죠. 강태호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일가까지 번졌어요. 일소 피해, 가을 동상해. 방금 설명했던 거 다시 글로 풀어놓은 거예요. 자, 포장 개시일부터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까지가 뭐? 포장 기간이에요. 포장 기간. 그 기간 안에 가입 당시에 정한 뭐요? 평년 착가랑. 제가 말씀드렸죠. 가입 당시에 적과 후, 적과 전 종합위험은 뭘로 한다고요? 가입 수확량을 평년 착가량의 100%로 한다고요. 그래서 평년 착가량으로 당시 정한 평년 착가량과 적과 종료일에 조사한 게 뭐요? 적과 후에 착가수지만 거기다 과중을 곱해서 왜? 착과량이 과중을 곱한 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처럼 적과 후 착가수 조사를 하고 과중을 곱해서 착과량을 구하고 평년 착과량에서 적과량의 차이 난 게 뭐예요? 결국은 감소된 거죠. 그 감소된 걸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감소가 2가지 있다고 했어요. 재해가 있었을 때 감소는 그게 실제로 착가가 감소됐는데 인정되는 착가 감소 가실수가 되는 거고요. 재해가 없었어 라고 한다면 그냥 보상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재해가 없었는데 적과 착가량이 더 적어요. 그럼 가입할 때 많이 가입한 거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을 감해간다고 했죠. 2가지 기억하시고요. 결국은 평년 착과량에서 적과 후 착가량 사이에 그 감소된 거를 보상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감소된 게 어떤 재해여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적과 종료 이후에는 7가지 재해라고 했죠. 태우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일가까지 번졌어요. 어떤 재해요?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태풍, 여기서 태풍이 왔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비도 동반을 해요. 달려있는 과실이 땅으로 떨어지겠죠. 낙과 피해가 있겠네요. 태풍 되겠나요? 우박이 와서 때려요. 우박이 세게 맞아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떨어지기도 하지만 우박은 뭐요? 과일에 상처를 입히죠. 그래서 우박 같은 경우는 낙과 피해도 있지만 달려있는 과실에 착과 피해도 있겠네요. 집중호우입니다. 집중호우. 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과일들이 있겠더라. 낙과 피해가 있습니다. 화재. 전부 화재가 났다라고 한다면 떨어지는 낙과 피해. 화재, 지진까지 낙과 피해입니다. 가을 동상해입니다. 가을 동상해로 인해서 동상해 입었다고 떨어지지 않죠. 유일하게 가을 동상은 착과 피해 조사만 하는 재해입니다. 일소가 왔어요. 폭염으로 인해서 너무 더웠어요. 일소로 인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달려있는 과실이 피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박하고 일소는 착과 피해도 있고 떨어지는 낙과 피해도 있어요. 가을 동상에는 유일하게 착과 피해만 있는 재해입니다. 나머지 태지지파 강태호 집에 지진, 화재. 우가 아니죠. 태지지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우를 빠져야 되니까. 태지지파 이 재해는 낙과 피해가 있더라 라는 걸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과수사정 보장기간별 보장재해이네요. 결국은 보험기간입니다. 앞에 했던 걸 다시 표로 또 만들어놨어요. 반복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죠? 한번 하고 말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보험기간입니다. 적과정은 계약 체결일 24시. 이건 뭐예요? 내가 계약 체결을 만일에 2월 1일 계약 체결을 했다. 그러면 계약 체결일 24시부터니까 2월 1일 24시. 결국은 언제부터? 2월
2일부터 보장한다는 게 되겠네요. 이게 되시죠, 이거? 자,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언제까지? 적과를 하고 난 다음에 끝낸다고 했기 때문에 적과 종료 시점까지가 보험기간이 됩니다. 근데 이 적과 종료 시점이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이 다르다고 했어요. 사과, 배는 6월 32일, 단감, 뜰분감은 7월 31일. 그래서 보통 6월달, 7월달 차가수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적과 후입니다. 적과 종료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수확하고 수확 끝낼 때까지, 수확 종료 시점까지. 자, 기간이 있다고 했죠? 언제까지? 11월 30일까지. 보장 종료 기간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11월 30일까지는 과실에 대한 손해보장을 해주더라. 이게 되겠습니다. 보장 제외입니다. 적과 전에는 종합으로 보장하더라 라고 해서 적과 전 종합위험이란 이런 그 보험 상품이 나온 거예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됐나요?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이후에는 7가지 재해만 보상하더라.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일가까지 번졌어요. 또 하나 더 있었죠. 적과 종료 이전에 특정한 이음 5종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만 보장하는 특약도 있었습니다. 이후 또 적과 종료 이후에도 가을 동상이 안 들래요. 가을 동상의 부부장. 일소 피해 안 들래요. 일소 피해 부부장 또 있다고 했죠. 그럼 예전에 우리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적과 종료 이후에 가을 동상의 부부장이 들었어요. 일소 피해는 부부장이 안 들었어요. 가을 동상의 부부장에 들었다는 말은 가을 동상에는 보상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고가 가을 동상이가 났어요. 그럼 이거 사고 계산해야 될까요? 감수가실수로? 안 해야 된다고요. 일소는 보장받는다. 일소는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런 의미예요. 부부장은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소 피해가 왔다. 일소 피해 조사. 일소 피해 조사는 낙가 피해, 착가 피해가 모두 있고요. 낙가 피해 조사를 해야 될까? 착가 피해 조사를 해야 될까? 낙가 피해는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태지, 집화 일 경우는 낙가 피해 조사. 우박은 낙가도 하고 착가도 하고 일소도 낙가도 하고 착가도 하고 이렇게 피해 조사를 해서 줄어든 양이 얼마만큼이야 라고 해서 적과 종료 효역의 감수량을 파악해서 그 감수량만큼에 해당되는 것을 피해율로 잡아서 보험금을 주는 거. 적과전 종합위험의 보험금은 2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지금처럼 적과 전과 똑같은 보험인데 실은 전과 적과 종료 이후로 나눠집니다. 뒷부분에서 볼게요. 어떻게 나눠지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적과 종료 전, 적과 종료 후로 나눌 거고요. 적과 종료 전에는 적과 종료에는 적과를 하기 전에는 그거를 과실이라고 부르지 않죠. 아주 어린 육아니까. 그래서 그거를 착과 달려있는 과실, 착과가 감소되었을 때 주는 보험금이야 라고 해서 종합위험 착과 감소 보험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적과 종료 위에는 적과를 하고 난 다음이니까 널 이제부터 과실이라 불러줄게 라고 해서 과실 손해보험금이라고 합니다. 특정 위험 과실 손해보험금. 왜 특정 위험인가요? 7가지 재해만 보장을 해주니까. 태우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일가까지 번졌어요. 자, 용어 먼저 익히세요.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 착과 감소 보험금, 적과 종료 이후에는 특정 위험 과실 손해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둘 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자기부담 감수량.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보험금의 공식이 보험가액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란 게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가피자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부담 비율이 있는 것은 소손해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소손해 사고를 계속 신고하고 보험금을 타간다면 결과론적으로 보험료를 아주 인상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서 그 피해를 누가 안게 되냐면 계약자들이 안기 때문에 그런 소손해를 줄이고,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도덕적 해이들을 방지할 수 있죠. 잡초가 엄청 많은데 병충해가 많이 왔는데 방치하지 않는 거. 왜? 관리를 내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도덕적 해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손해율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 자기부담 비율 제도가 하는 이게 목적이에요.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이 있는데, 그럼 이 그 공식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급 사유는 뭐가 되겠나요? 결국은 내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피해율이 내 자기 부담 비율보다는 어때요?
얼마만 보험금이 나오겠죠. 작다라고 난 돈이 많이 났으니까요. 되겠나요? 내 부담금도 안 채웠는데 보험금을 줄 수가 없죠. 내가 부담해야 하는 그만큼은 채우고 넘어가야만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자기 부담 비율하고 똑같은 개념이 차가 감소 보험금, 가실 손해 보험금에서 자기 부담 감수량이에요. 왜 여기는 감수량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차가 감소 보험금, 가실 손해 보험금은 우리가 가피자 보험금은 피해율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평년에 우리 가수원의 수확량이 얼마만큼 돼요? 평년 수확량이 있어.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 실제로 내가 수확량 조사를 했어요. 수확량 조사를 했어. 조사 수확량이 있어. 원래 기준이 있고 수확량을 조사를 했는데 원래 기준이 1000이었어요. 수확량 조사를 했더니 600이었어요. 그럼 400이 줄었네요. 그럼 감소된 거 얼마? 400. 400에 대한 것만큼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되겠나요? 그건데요. 이제 피해율은 가피자 공식은 이렇게 해서 감수된 것 중에서도 보험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게 있어. 그걸 우리가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하죠. 미보상 감수량 그만큼은 빼주는 거죠. 그리고 원래 기준이 뭐였어? 평년 수확량이었어. 그래서 100분율로 해서 이렇게 해서 피해율을 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을 빼고 보험 가입 금액을 곱해서 보험금을 산정하죠. 자, 이 가피자 공식의 주는 뭘 알아내야 하냐면 수확량을 알아내는 게 주예요. 왜? 평년이 얼마인데 수확량 조사를 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줄어든 게 얼마네요. 이렇게 해서 주가 수확량을 찾는 게 주입니다. 주 목적. 그런데 저가전 종합위험은 수확량을 찾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감소된 게 얼마지? 감소량 또는 감수량을 찾는 게 주 목적입니다. 왜? 감소가 얼마만큼 됐지? 감소가 얼마만큼 됐지? 그걸 해서 감소된 것만큼 보험금 줄게 라는 개념이에요. 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차가 감소 보험금을 보면 차가가 얼마나 줄었어? 이 차가 감소랑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평년 차가량에서 저가 후 차가량을 빼갖고 감소가 얼마만큼 됐지? 그게 차가 감소량이에요. 차가 감소량. 차가 감소라고 붙는 것은 기준이 있는 거야. 기준이 평년 차가량이었어. 이 기준이 있고 거기서 줄어든 거 있을 때는 감소라는 얘기를 써요. 감수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그냥 줄어든 거야. 차이,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감소가 이것만큼 됐어요. 됐는데 우리 여기에 미보상 감수량이 있었던 것처럼 감소가 된 것 중에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 있네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그건 빼겠다 이거야. 감소가 된 거지만 그건 내가 너희들한테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보장해주지 않는 거니까 네가 책임져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합니다. 미보상 감수량도 뺐어요. 여기에 자기 부담 비율이 있는 것처럼 감수량 구할 때도 자기 부담, 네가 부담해야 되는 양만큼은 빼 이런 거죠. 그래서 차가 감수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자기 부담 감수량을 뺀 게 순수하게 우리 가수원에 줄어든 거 감수량이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원래 얼마에 가입했지? 만 하고 주면 좋겠는데 저가 종료 이전에는 완전한 과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보장해 주지 못하겠어. 이런 거야. 얼마? 예전에는 80%였는데요. 지금 바뀌어서 50%, 70%만 줄게. 그럼 50%형 가입 조건이 있고 70%형 가입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 가입 조건은 지금 일과목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을 줄 거예요. 나는 50% 보장하는 보험에 들었어요. 70% 보장하는 보험에 들었어요. 문제 조건 따라서 70%행이다 라고 하면 곱하기 70%, 50%다 라고 하면 곱하기 5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 그래서 보장하는 재해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보장하지 않는 재해는 안 돼. 저가 종료 이후인데 저가 종료 이후는 태우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일가까지 번졌어요. 그랬죠. 거기에 해당되는 재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해로 인해서 감수량이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예전에는 두 개를 분리했어요. 차가 감소 보험금과 가실 손해 보험금을 구분해서 차가 감소 보험금은 차가 감소량이 이 자기 부담 감수량보다 커야 돼. 그때 보험금을 줄 거야. 라고 조건이었고요. 가실 손해 보험금은 저가 누적 감수량이죠. 저가 누적 감수량이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면 보험금을 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두 개를 한꺼번에 이제 퉁쳐놓은 거죠. 감소량이든 감수량이든 전체 통틀어서 감수량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보상하는 재해로 발생한 감수량이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줄게. 그다음 이런 건 나올 수 있죠. 차가 감소 보험금, 가실 손해 보험금의 보험금 지급 사유를 쓰시오.
5점짜리 간단하게. 보장하는 재로 예전에는 보상하는 재, 보상하는 손해를 막 섞었었어요. 지금도 조금 섞여 있는데 조금은 통일됐죠.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보상하는 손해라고 했죠. 보장하는 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감수량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줄게요. 그럼 자기부담 감수량은 어떻게 구해요? 라는 거죠. 자기부담 감수량은 제가 일개도 저가 착가수 조사를 하고 나면 우리 가수원에 기준이 되는 착가수가 생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가수원에 기준이 되는 착가수가 생겨요. 제가 있었을 때는 착가된 게 저가 착가수 조사한 거하고 제가 있어가지고 평년 착가량에서 저가 착가량 뺀 거 나머지 줄어든 거 이제 양으로 했을 때 그러고 수로 한다면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 착가수를 뺀 거 실제로 착가가 인정된 감수가실수를 더한 거 이거 두 개가 기준 착가수. 결국은 뭐요? 사고가 있을 때는 평년 착가수가 기준 착가수가 됩니다. 근데 이 착가수에다가 뭘 곱해요? 양이잖아요. 과중을 곱한 거. 과중을 곱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기준 수확량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 수확량에다가 내부담 감수량이니까 과수원별로 내가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부담 비율을 정하죠. 10%형이에요? 15%형이에요? 20%형이에요? 30%형이에요? 40%형이에요. 40%형이 저가전 종합위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내 부담 비율이 10%형이에요 라고 한다면 기준 착가수 곱하기 과중 그게 기준 수확량이 되고 곱하기 과중 자기 부담 비율 10% 곱한 게 자기 부담 감수량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깊게 안 들어갑니다. 일과목에서는 그렇게. 자, 자기 부담 감수량은 볼게요. 착가감소 보험금에서 차감된 만큼 가실손해보험금에 적용된다. 그럼요, 이런 거예요. 자기부담 감수량은 실은 착가감소 보험금이랑 가실손해보험금은 한 보험이에요. 한 보험. 한 보험이기 때문에 내가 부담해야 되는 감수량은 한 번만 따르면 돼요. 그래서 만일에 착가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감수량이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자기부담 감수량을 이미 채웠죠. 그러면 과실손해보험금에서는 자기부담 감수량 공식은 있지만 이건 무조건 0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 창법부시 얘기예요. 만일에 착가감소보험금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을 다 떨지 못했어요. 그럼 어디에서 더 떨어요? 여기서 더 떨어야 된다고요. 그 개념입니다. 자, 특정이면 과실손해보험금 공식입니다. 그래서 착가감소보험금은 우리 암기 팁은 앞글자 따서 착, 미, 자, 가, 오 또는 7 이렇게 하기 그러니까 요거를 보장 비율이라고 하기 때문에 착, 미, 자, 가, 보 이렇게 연결시하면 됩니다. 착미, 자가, 보. 그럼 과실손해보험금은요. 누적 감수량이기 때문에 누, 미, 자가 똑같죠. 저가 후에 누적된 감수량 어떻게 어떤 재해로 태풍으로 그죠? 또 집중호우로, 지진으로, 화재로, 일수피해로, 가을동상해로 각각 재해마다 누적 감수과실수를 산정해서 그걸 전부 다 감수과실수를 산정해서 그걸 다 누적한 양을 합하는 거죠. 거기다가 과정을 곱한 게 누적 감수량이 되겠네요. 미보상 감수량은 보통은 저가 종료 이유는 없어요. 여기 미보상 감수량 저가 종료 거 이후에도 가져오지가 않나요? 아닙니다. 저가 전의 미보상 감수량과 저가 후의 미보상 감수량은 달라요. 보통 미부상 저가 후의 미부상 감수량은 다 0입니다. 자, 자기부담 감수량도 저가 전에 보험금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자기부담 감수량도 0이라고 했죠. 보험금을 못 받았다. 여기서 떨어야 되는 거 못 뜨는 것만큼 여기서 떨어야 된다고요. 그 자세히 뜨는 건 저 뒷부분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가입 가격.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는 50% 70%만 줬는데 이제 과실이에요. 과실. 그래서 100% 그대로 가입 가격에서 인정해 주더라.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의 산출 공식 암기 팁은 누, 미, 자, 가. 오미자가 아니고 누미자. 자, 차가감소보험금 암기 팁. 착, 미, 자, 가, 보. 과실손해보험금 암기 팁. 누, 미, 자, 가. 자, 자기부담 감수량을 착가감소보험금에서 차감돼가지고 착가감소보험금을 받았어요. 라고 한다면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량은 0. 근데 착가감소보험금에서 차감된 만큼 과실손해보험금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자기부담 감수량이 1000kg인데 실제로 여기 계산해보니까 자기부담 감수량이 800밖에 못 채웠어요. 그런 거예요.
800밖에 못 채웠다는 말 좀 그러네요. 자기부담 감수량이 실제로는 1000이면 그대로 1000이죠. 기준 착가수가. 근데 착가 감수량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못 넘었어. 왜? 1000은 넘어야 되는데 8000밖에 안 넘은 거예요. 그런다면 이게 착가 감수 보험금이 있겠어요? 없죠. 그럼 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그대로 안고 온다는 거예요. 가실손해보험금에. 그대로 1000이 가실손해보험금 줄 때 자기부담 감수량을 뚫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가감수보험금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했어. 하지만 자기부담 감수량은 1000이에요. 그런데 내가 앞에 내 감소된 거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감소된 게 있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감소된 거를 내가 책임졌죠.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게 뭐예요? 착가감수량만큼은 내가 돈을 못 받았으니까 내가 감소된 거잖아요. 그래서 뺍니다.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착가감소량을 빼요. 착가감수량을 빼고, 자, 또 원래는 가루가 없다고 한다면 또 뭘 빼야 돼요? 미부담 감수량도 빼줘야죠.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인증해주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부담 감수량 1000에서 착가 감수량도 빼고 미부담 감수량도 빼요. 이렇게 해서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량을 구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로를 앞에 달았다고 한다면 첫 마이너스 착가 감수량에다가 가로가 있다고 한다면 플러스 미부담 감수량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가로를 앞에 있느냐 가로가 없느냐 초등학교 때 배우는 산수 공식입니다. 그 정도 이해하셔야 해요. 좀 더 깊게 있게 다루면 이 과목에서 더 다루게 될 거고요. 지금 이 과목에서는 가볍게 그냥 착, 미, 자, 가, 보, 누, 미, 자, 가 산출식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기부담 감수량의 공식은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 되더라 라는 거. 기준 수확량은 기준 착가수 곱하기 가입 가중이 되더라. 여기까지 정도 알고 가릴게요. 나무 손해보장입니다. 보상하는 제로 가피자 공식입니다. 나무는 가피자. 당연히 그건 피해율이 뭐요?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주겠죠. 보상하는 제로, 보장하는 제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줍니다. 있나요? 자, 아까 피해율 공식. 죽은 것만 줍니다. 라고 했죠. 나무는 안 죽은 거 안 준다고요. 그러면 실제 결과 주수란 건 실제 결실이 맺을 수 있는 우리 가수원에 있는 모든 나무수, 살아있는 모든 나무수, 식재되어 있는 모든 나무수, 그걸 실제 결과주수라고 합니다. 우리 가수원에 식재되어 있는 모든 나무수, 실제 결과주수. 실제 결과주수가 몇 그루인데, 100개인데 죽은 나무가 10그루예요. 그럼 10%가 되겠네요. 그럼 피해율이 1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손해보장은 자기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몇 프로? 5%. 그러면 10% 마이너스 5%. 그리고 보험가입금액 이렇게 곱해주면 나무 손해보장 보험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볍게 산출식만 다루고 있어. 그래서 산출식을 암기해야 되는 게 보장 유형.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또 나와요. 또 나와.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참고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기준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쓰고 기준 착가수라는 용어가 없어. 지금 우리 기본수에. 그럼 도대체 기준 수확량이 어떻게 나온 거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 건지 기준 수확량이. 기준 착가수에서 나왔어요. 기준 착가수. 그럼 그 기준 착가수가 뭐야? 라는 거죠. 알고 와야 되는 개념. 자, 기준 착가수라는 거는 우리 가수원에 보험금을 산정할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과실수예요. 그럼 그 기준이 되는 과실수를 어떻게 산정할까라는 거죠. 그 기준이 되는 과실수는 적가 종료 전에 사고가 있었냐 없었냐로 구분이 돼요. 자, 사고가 없었다라고 해볼게요. 사고가 없었어요. 사고가 없었는데 제가 두 가지 예 알려드렸죠. 사고가 없었어. 이건 이제 가입 가중을 안 하는 되니까 수로 할게요. 평년 착가 수가 되겠네요. 저가 착가수 조사를 했어요. 평년보다 저가 착가수가 이것만큼이 더 많아. 근데 사고가 없었대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실제로 달려있는 게 기준이죠. 그래서 더 많다 하더라도 이 저가 착가수를 우리 가수원의 기준 착가수로 산정합니다. 기준 착가수에다가 가입 가중을 곱한 게 기준 수확량. 기준 수확량에다가 각자 내는 자기부담 비율이 있다고 했죠. 그 비율을 곱한 게 자기부담 감수량. 연결되는 거예요. 기준 착가수 곱하기 가입 가중이 기준 수확량. 기준 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게 자기부담 감수량. 두 번째 경우 평년이 이만큼인데 평년이 1000인데 저가 착가수를 셌더니 800개밖에 없어요. 근데 사고가 없었어. 그런다면 실제 우리 가수원에 기준이 되는 착가수는 뭐예요? 저가 착가수죠. 사고가 없었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가수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 200이 줄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보장하는 재해로 줄은 게 아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줄어들었든 더 늘어나 있든 저가 착가수가 기준 착가수가 됩니다. 왜? 재해가 없었을 때는. 됐나요? 두 번째, 재해가 있었어요. 보장하는 재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평년이 1000개라고 해볼게요. 평년 착가수가. 근데 저가 착가수가 100개예요. 근데 얼마가 줄었어? 200이 줄었어. 보장하는 재해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와서 200개가 줄었어요. 그럼 원래는 몇 개가 달려있었어요? 8,000개밖에 없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200개가 줄은 거기 때문에 원래는 몇 개가 달려있었다? 1,000개가 달려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기준 착가수가 저가 착가수 더하기 실제로 착가가 감소된 거 이거 착가 감소 가실수가 기준 착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합니다. 저가 종료 전에 사고가 없었어요 라고 한다면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했을 때 많은 것도 저가 후 착가수, 적은 것도 저가 후 착가수가 기준 착가수가 됩니다. 저가 종료 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평년이 많고 저가 후 착가수가 더 작다라고 한다면 줄어든 그 착가 감소는 재해로 인해서 줄은 거기 때문에 실제 그러면 몇 개가 달려 있었어? 저가 후 착가수하고 착가 감소된 거 이것만큼이 원래는 이것만큼이 달려 있었어 라는 거죠. 그래서 저가 종료 전에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면 기준 착가수는 저가 후 착가수와 착가 감소 가실수를 더한 게 기준 착가수가 됩니다. 이 기준 착가수의 과중을 곱한 게 기준 수확량. 그래서 나온 개념이 기준 수확량이에요. 그게 기준 수확량에다가 자 내가 가입한 보험 가입 비율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것이 자기 부담 감수량. 연결되는 개념 아시겠나요? 이렇게 갑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착가 감소 보험금, 착가 감소 보험금부터 할게요. 보장하는 재해로 감수량이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해놨어요. 그죠? 결국은 뭐 저가 전 사고로 인해서 감소된 거 말이잖아요. 그 감수량이랑 결국 뭐하고 같아요? 착가 감소량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로 가져왔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기본세는 이런 거 다 생각해버리고 이것만 달랑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까 봐서 원래는 착가 감소 보험금은 보장하는 재해로 저가 전 사고로 인해서 보장하는 재해로 감수량 즉 착가 감소량이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해서 왜? 착가 감소량이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했어요. 이때 보험금 줄게요. 지급 조건. 보험금 안기피 착, 미, 자, 가, 보. 착가 감소량에서 미 보상 감소량을 빼고 자기 부담 감수량을 뺀 거에다가 가입 가격. 자, 보장 비율은 50%, 70%가 있다고 했어요. 아직 과실이 완전히 된 과실이 아니니까 100% 인정 안 해줄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 비율이 50에서 70%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착가 감소량입니다. 자, 예전에는 70% 조건이 있었어요. 70% 조건이 따로 있었는데 3년 연속 보험 가입해서 3년간 3년간의 그 손해율이 우리 가소원의 손해율이 100% 이하인 거 100% 이하인 것만 70% 조건에 해당됐어요. 지금 그 조건이 없으니까 우선 50%, 70%만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자, 착고 감소량이란 건 뭐야? 자, 이건 양으로 했기 때문에 양을 붙여요. 평년 착가량에 저가 후 착가량을 뺀 게 착가 감소량이에요. 1과목에서는 그렇게 한계합니다. 만일에 착가 감소 가실수가 뭐야? 라고 한다면 평년 착가수에 저가 후 착가수 이렇게 되겠죠. 또는 착가 감소량이 뭐야? 한 것도 평년 착가수에 저가 후 착가수를 빼고 곱하기 가입가중 이렇게 해도 착가 감소량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각각의 양은 내 과실수에다가 과중을 곱한 거라고요. 과중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가전 종합이요. 품종하고 상관이 없어. 품종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기본 평균 과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과면 몇 그램, 배면 몇 그램, 단감 이런 거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정해진 거를 그대로 곱해줍니다. 우리가 따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가전 종합이요. 뭐 둘이 뒤에 배우게 될 종합가수 같은 경우는 과중이 안 정해져 있어요. 왜 워낙 종합가수 품종들이 다양하고 그래서 각각 품종마다 과중조사를 저희가 따로 하러 가요. 과중조사를 실제로 해가지고 그 과중을 적용해요. 하는데 적과전 종합위험에 사과, 배, 단감, 뜰분감 과중조사라는 게 없어요. 없고 가입할 때 과중이 평균 과중을 써요. 그 과중을 그냥 곱해버리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죠. 미보상 감수량. 나중에 이 과목에서 배울 거예요. 지금 1과목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됐어요. 그냥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해서 1과목에서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실제로 보장하는 재가 아니고 보장하는 제2예외 원인으로 예를 들어서 보험을 딱 가입하기 전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어. 이미 발생한 사고. 제초가 너무 불량해. 제초 관리가. 통상적인 연령 활동을 안 했어. 또는 병충해가 심해. 사과, 배, 단감, 떫은 병충해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감소된 거를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아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참고로만 지금 1과목에서 보시고 2과목의 암기사항이고요.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감수량이구나. 그래서 이 착가 감수량을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보장해주지 않는 걸 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지금 1권에서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2권에서 할게요. 자, 자기부담 감수량입니다. 자기부담 감수는 아까 기준 착가수 배웠죠? 기준 착가수 곱하기 가입 가중하면 기준 수확량이에요. 그 기준 수확량에도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있어요.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요 하면 자기부담 감수량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험금도 똑같습니다. 보장하는 제로 감수량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결국은 그 감수량이 뭐가 생략된 거예요? 저가 종료 이후에 누적 감수량이 예전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누적 감수량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할 경우 지급한다고요. 그걸 그냥 퉁쳐서 착가 감수량이다 누적 감수량이라 하지 않고 지금 기본세는 보장하는 제로 퉁쳐서 감수량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암기 팁 누미자가 이때 저가 종료 이후에 누적 감수량 무슨 제로 보장하는 제로 저가 종료 이후에 보장하는 제는 7가지 제 태우집에 강태우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일가까지 번졌어요. 일소피해 가을 동상해까지 됐나요? 가을 동상에 부보장 있고요. 일소피해 부보장 있어요. 부보장이 들어서 각각 이 재해로부터는 보장받지 않을래요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됐죠? 과실이기 때문에 전체 100% 그대로 보장이라서 가입 가격만 곱합니다. 자, 자기부담 감수량은 똑같이 공식은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에요. 근데 만일에 적과전 종합위험과 과실손해보험은 실은 하나의 보험이기 때문에 적과전에 사고가 나서 착가감소보험금을 받았어요 라고 한다면 이미 내 자기부담 감수량을 뚫은 거라고 얘기했죠. 이미 달성했다고요.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량은 0이 됩니다. 하지만 만일에 착가감소보험금을 받지 않았어요 라고 한다면 과실손해보험금 할 때 자기부담 감수량을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해줍니다. 기준 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이 자기부담 감수량인데 이미 나는 착가 감소해서 그만큼 떨어갖고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내 자기부담 감수량을 채우지 못해서 보험금 안 받았어요. 원래 자기부담 감수량이 있는데 보험금 못 받았지만 착가는 감소됐잖아요. 이것만큼 내가 달성한 내 감수량이잖아요. 그래서 착가 감수량을 빼고 또 인정해주지 않는 거 보험회사에서 떨어진 거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감수량 있죠. 미보상 감수량인데 가로를 밖에다 뺐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하기 미보상 감수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기부담 감수량을 산정합니다. 과실손해보험금에서 그거 역시도 이 권에서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자, 미보상 감수량은 저가 전과 저가 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가 전 미보상 감수량을 저가 후로 가져오느냐?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각각의 미보상 감수량. 보통 저가 전은 미보상 감수량은 1권에서는 1과목에서는 값을 제시해 줄 거예요. 근데 과실손해보험금은 미부상 감수량이 대부분 0.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자기부담 감수량 마지막 정리합니다. 자기부담 감수량은 저가 종료 이전과 저가 종료 이후로 나눠지고 실은 하나의 자기부담 감수량입니다. 자, 저가 종료 이전의 자기부담 감수량. 자,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이 기준 수확량이랑 어디에서 온 거? 기준 착가수 곱하기 가입 가중에서 온 거. 그럼 기준 착가수는 어떻게 구하냐? 저가 전에 인정된 감수 과실수가 없다라는 말은 재가 없었다고. 인정된 감수 과실수가 있다라면 재가 있었다고. 재가 없었어요 한다면 저가 착가수가 기준 착가수가 됩니다. 재가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저가 착가수 곱하기 더하기 실제로 감소된 거 착가 감소 과실수를 더한 게 기준 착가수가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기준 착가수가 평년 착가수가 된다는 얘기죠. 자, 저가 종료 이후의 누적 감수량입니다. 저가 종료 이후의 누적 감수량은 7가지 재해로 인해서 감소가 된 거라고 했죠. 7가지 재해.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일가까지 번졌어요.
그 재해로 인해서 감소가 된 감소가실수를 구해서 곱하기 가입가중 하면 누적 감수량이 되는 거야. 자, 이어서 저가 종료 이후의 자기부담 감수량입니다. 저가 종료 이후의 자기부담 감수량은 만일에 저가 종료 이전에 차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0이라고 했습니다. 0이라고 했고, 결국 이 얘기예요. 차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라고 하면 0이고, 차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거는 실제 내가 부담해야 되는 자기부담 감수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개념을 잔여 자기부담 감수량이라고 가지고 가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잔여 자기부담 감수량은 전체 자기부담 감수량, 결국은 적과 전에 계산했던 자기부담 감수량이죠. 그 감수량에서 실제는 얼마예요? 차가 감수량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가 감소된 것만큼은 내 부담을 떨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가 감소량을 빼고 차가 감소량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 재해로 인한 감수량,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미보상 감수량도 뺀 거, 이게 전체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총 빼는 어떤 감수량이 되는 거죠. 만일에 가로가 없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차가 감수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이렇게 될 거예요. 자기부담 감수량의 개념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기부담 감수량 개념을 못 잡으면 바로 과실손해보험금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가된 종합비용의 지금 오늘 한 가장 핵심은 기준 차가수가 뭐야? 그리고 기존 차가수 곱하기 가중이 기준 수확량이야. 기준 수확량에 다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게 자기부담 감수량이야. 적과 전에 차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됐다 하면 자기부담 감수량을 채운 거기 때문에 가실손해보험금일 때 자기부담 감수량은 0이다 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또 이 과목 가면 또 자세하게 자기부담 감수량을 다룰 테니까요. 1과목에서는 이 정도 개념만 익히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